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수요일이죠. 화요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방송 전에 우리 실시간으로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의 인사를 이렇게 쭉 봤는데 김슬비님 오늘 처음 인사드린다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방송 시작 전부터 항상 이제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요 숫자를 보면서 항상 또 기쁜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혹은 뉴욕 시장이 얼마나 궁금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출근해서 우리 담당 PD 신 PD가 한 분 있거든요. 얼굴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가 올라서겠죠? 예. 방금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살짝 요 선글라스를 또 착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요 선글라스를 제가 왜 쓰냐. 열심히 또 제가 할 일을 해야겠죠. 광고를 살짝 합니다. 이 내용은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요거 색깔 맞추려고 오늘 또 밝은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 라피즈 센스블레 측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 선글라스가 뭔지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 이야기도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홍콩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할 텐데 불마켓에 진입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습니다. 불마켓 진입이 좀 우려스럽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 혹은 여기에서 이 불마켓이 끝나고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불마켓 속에서 어떤 섹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잠시 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다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텔, 나이키, 보잉 등의 종목들이 3%대 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유독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0.7%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47% 그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빅테크 종목들이 잘 버텨줬거든요. 0.16%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최근 5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리적으로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휴장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의회 보고 등이 시장에 좀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먼저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중국 얘기 살짝 하자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금리를 중국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그러나 우리 시장도 그랬고요. 중국 홍콩 증시가 좀 하락을 한 부분들이 뉴욕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 인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리오프닝에 따른 뭔가의 경기가 좀 부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중국 당국에서는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은 그 인하폭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실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 미국 간에 뭔가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한 조금 좋은 그런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고는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위기는 여전히 좀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발표됐었던 주택 지표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부가 발표한 5월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21.7% 급증을 하면서 163만 1,000채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도 5%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개선,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주택 관련한 지표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을 또 가지면서 연준이 추가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는 부동산 꺾이는 거 끝났나? 뭐 경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자, 이 가운데 S&P 500 내에서 11개 업종 중에서 테슬라가 포함된 임의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전체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좀 크게 하락한 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 분위기는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는데요.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테슬라와 엔비디아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밤사이 좋았어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도 주가가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면은 이제 리비안이 포드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테슬라의 전기 충전소 공동 사용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슈퍼차저 같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리비안도 테슬라도 5%대 올랐고요. 테슬라가 이로써 주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274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미국을 방문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 공장 설립 계획을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인도 생산 기지를 확대를 위한 고위급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도 2% 넘게 상승하면서 438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투자자문사 중에 에버코어 ISI에서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가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서 거래되는 것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빅테크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눈에 띄어서 나스닥이 덜 빠졌는데요. 메타의 주가도 1% 올랐고요. 아마존도 0.2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조정, 애플의 주가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이렇게 2% 넘게 올랐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AMD가 0.9%대 소폭 하락했고 인텔의 주가가 3.77%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텔이 발표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후하지 못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에 300억 유로 넘게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를 보자면 일라일릴리, 머크 등의 종목들 소폭 올랐는데 인수합병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자가면역 치료제 업체인 다이스 제약을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라일릴리 0.9% 올랐고요. 다이스의 주가는 피인수되는 이 회사의 주가는 무려 37%나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 중국 관련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 소식이 전해졌죠. 뭐 회장, 대표단 경영진 교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4%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관련한 종목으로 다 이제 엮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4%로 낮추고 중국의 금리나 폭에 대한 실망을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받는 모습이어서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징동닷컴도 6% 이상 하락했고요. 빌리빌리의 주가도 8% 이상 밀렸습니다. 또 다른 종목 개별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위워크의 주가가 주주들의 주식 합병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라는 소식에 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버진 갤럭틱 요즘에 계속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첫 상업 우주 비행을 준비하고 있죠. 27%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2% 밀렸고요. 옥시덴더 페트롤리엄도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서서 이제 다우지수의 좀 하락을 야기시켰던 보잉 같은 경우에도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 하락폭도 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 또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2에서 크게는 5%까지 올랐다라는 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불마켓에 진입해 있는 현재 뉴욕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장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머리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스타일링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얹어주면 되는데 이 선글라스가 너무 가볍습니다. 13g밖에 되지 않아서 얹어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선글라스를 지금 얹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서 매우 가벼운 선글라스를 일단 머리에 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어디 바캉스 가는 것 같죠? 자, 홍콩에 계시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제 모습이 실내에서 선글라스 이렇게 얹고 있으면 조금 웃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시원해 보이고 어, 좋죠? 부럽습니다. 사실 네. 저도 딱 지금 선글라스 쓰시는 거 보자마자 네. 우리 여름 어디 놀러 가야 되지? 음. 어디로 가야 되나? 거기 한참 가까운 데 네, 만장에 많잖아요. 리퍼스 베이도 있고. 아, 예, 가까운데. 네. 홍콩 너무 홍콩을 잘 좋아해요. 홍콩 아시는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리퍼스 베이 이번 주말에 사실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네. 주말에 홍콩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한국에는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러버덕이라고 음. 커다란 오리 그거 오리 잠실에 석촌호수에 엄청 크게 전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있었었군요. 네. 이번에도 지난주까지 해서 홍콩의 러버덕 두 마리가 음. 이제 빅토리아 하버에 이제 정박을 해서 한 2주 동안 홍콩을 좀 즐겁게 했었습니다. 네. 또 러버덕 우리 아이와 함께 또 러버덕도 구경 가고 또 주말에 리펄스 베이 가시는 우리 법인장님 부럽습니다. 사실 홍콩은 이제 한 30분 거리면은 그런 바다를 다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은데 저도 언젠간 올해 안에 홍콩 한번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장님, 네. 불마켓에 네. 진입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불마켓에 뭐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네. 우리는 과연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하는가가 오늘의 큰 주제인데요. 지금 네. 시장의 현 상황 우리가 어떤 걸로 좀 보면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음, 지금 불마켓에 진입했죠. 미국 주식시장이. S&P 500 기준으로도 그렇고 나스닥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 S&P 500 지수가 음. 작년 저점 대비 한 2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20% 이상 올라오면은 불마켓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공식적으로 불마켓에 지난주부터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실 주가 수준이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1년 동안의 전고점은 지금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불마켓에 진입은 했지만 시장에서 또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RSI라고 그 상대 강도 지수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1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지금 과열 국면, 보통 70 이상이면 과열이라고 하는데 과열 네.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는 불마켓에 들어왔지만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게 그 다양한 지금 투자자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월가에서도 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보면은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뭐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일단 반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뭘로 볼 수 네.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월가의 전략가들, 이제 대형 은행들에서 이제 스트래티지스트라고 얘기하는 전략가들이 그 올해 연말에 기대 주가를 지금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최고점은 4,575를 이야기한 CFRA라는 리서치 하우스에서 나왔고요. 최저점 같은 경우는 지금 3,725를 얘기한 바클레이스, 이게 연말 기준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폭이 한 800포인트 정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마다 혹은 전문가들마다 시각은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사실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 주가가 이제 한 4,400선이에요. 4,400선인데 현재 주가에서 봤을 때 지금 최고점으로 보면 현재 주가에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4% 정도 가장 낙관적인 이렇게 4% 정도 보고 있고 지금 바클레이즈 제일 이제 안 좋은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5%까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 혹은 전략가들의 뷰 자체는 다양하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무게감을 아직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올해 시작할 때는 뭐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사실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상고하저의 가능성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 자체를 그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이제 전략가들이 종종 바꿉니다. 자기의 뷰를.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뷰를 아직 바꾸지 않은 이제 그런 전략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상승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라는 정도는 투자자분들이 한 번 다시 이제 복귀를 해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우리 전략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지금까지 쭉 뭐 빅테크 종목들 가지고 계셨고 AI 모멘텀으로 올랐던 나스닥 시장이나 뭐 그와 함께 올랐던 S&P 500 내에서의 일부 종목들 요런 종목들만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맞습니다. 이들 종목을 계속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네. 이게 사실 이번 올해 시장 같은 경우 확실히 상승 주도를 특정 종목들이 끌고 왔습니다. 뭐 네. 미국에서 7 종목들이 끌어올렸다 혹은 8 종목들이 끌어올렸다 이야기는 좀 분분하지만 음. 소수 종목으로 이제 온 거는 맞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고 금리 인하가 언제 될 때까지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에 따른 투자 의사 결정을 한번 지금 3프로의 독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왔는데 불확실성이 상승한다라는 게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불안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상승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직관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4페이지에 있는 차트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급락장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코로나 하락 이후 급반등했던 구간을 지금 동시에 표현한 건데 그 파란색 차트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섹터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연두색 음.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디펜시브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하나는 경기 방어주, 하나는 경기 민감주로 나눴을 때 보여주는 차트이고 보시는 것처럼 보면 하락 구간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하방을 좀 많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음. 반대로 이제 탄력성 있게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시장의 상황을 먼저 분석해보고 이 안에서 경기 방어주 안에서 어떤 섹터로 갈지,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어떤 섹터로 음. 갈지라고 판단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민감주를 혼자 한 포트 전략을 짤 때 또 어떤 성격을 가진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항상 이제 AI를 통해서 시장을 네,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시잖아요. AI가 네. 판단한 그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I 음. 판단 결과가 사실 결론부터 먼저 음. 말씀드리면 이번 달 6월 기준으로는 네. 경기 민감 섹터에 투자해라. 민감. 그리고 네, 그 여전히. 안에서도 현재 선호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뭐 산업재 IT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음.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AI 섹터 로테이션 모델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저희 제공 안 하고 있고 미국 운용사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모델인데 국면 판단을 접근하는 과정이 음. 이렇게 1차 판단, 2차 판단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은 이제 현 시점에서 시장의 하락 위험이 높은가. 음. 제가 사실 3프로 나와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그 부멘 쇼크 지수라든지 아니면 AI 리스크 인디케이터 같은 걸로 음.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경기 방어 섹터로 가고요. 시장의 하락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 섹터로 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판단에 AI를 사용을 하고 그 음. 다음에 섹터 군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각각 목적에 맞게 학습된 AI 모델로 그 섹터 안에서의 섹터들 내의 이제 비중을 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섹터 배분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면 보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음. 민감 소비재, 금융업, 산업재 IT, 소재, 리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음. 경기 방어 섹터라고 하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안에서만 이제 비중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 과거 성과는 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네. 이제 2020년 이후로는 매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20년, 19년은 사실 잘 못했고요. 이렇게 20년 섹터를 이후로는 나눠서 하는 투자를요?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섹터를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시장 대비 더 많이 올라갈 섹터를 맞추는 네. 전략이 2020년 이후로는 쭉 맞췄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별히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S&P 500 대비 한 2배 가까이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6월 16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 전략이 한 23% 가까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7페이지에 좀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하락 위험이 높지 음. 않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음. 시장의 하락 위험이라고 하면 말을 조금 더 바꾼다라고 하면 시장의 급락 위험이 높은가, 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 sektor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AI 모델은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IT 세 가지 업종 순으로 선호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 만약에 근데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은 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고 이제 아래에 잘 안 보였었던 경기 방어 섹터 네, 쪽으로 가서 고 이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AI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감 쪽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면 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 네.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사실 최근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지. 네. 현재 사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한 3분의 1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크게 이제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음. 전월 대비해서도 8% 가까이 좀 늘어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말고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8페이지에 있는데 산업재 sek터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한 16% 가까이 늘렸습니다. 보통 산업재 섹터라고 하면 뭐 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쪽 섹터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 소재 업종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 조금 더 올린 상태이고 반대로 지금 보면 IT 섹터하고 민감 소비재 섹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6월 들어서는 좀 이익 실현을 지난달 대비는 했다라고 네.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 이후, 2023년 연초 이후로는 저희 모델은 현재 경기 방어주는 전혀 한 번도 선정한 적이 없고요. 어. 6월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들 위주로만 네. 선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음. 그만큼 올 초부터 시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시장에서도 올랐었던 그런 섹터를 AI 쪽에서도 투자를 해 왔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네, 당분간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AI 모델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을 해라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쪽으로 어쨌든 계속 투자를 AI 쪽으로 한다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왜 네. 방어주는 안 나올까요? 어? 다음 달에 의사결정은 사실 다음 달 초가 돼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뭐 월간 결정하기 전에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거든요, 데이터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하락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은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경기 방어 섹터로 들어가는 게 언제 들어가냐면 네. 보통 작년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구간 같은 음. 경우들,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말고 작년 9월, 10월에 급락이 있었던 그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방어 섹터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좀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사실은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보다는 민감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음. 또 좀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 9페이지에 좀 담긴 했는데 네네. 그 6월 달 보면은 이렇게 재밌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경기 민감 섹터다, 시클리컬 섹터다라고 하면 많이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IT 섹터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네. 제일 익숙하니까. 음. 근데 사실 지금 이게 6월 한 달, 6월 16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인데 그 섹터들 옆에 이제 숫자로 퍼센트 상승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좀 많이 올랐는지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산업재하고 소재 업종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음. 그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미가 덜한 이제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재라고 하면 보통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보잉 아니면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 방산업 혹은 항공업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정유화학 철강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놨는데 네. 이런 업종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6월 들어서는 9% 가까이 올랐어요. 음. 섹터로만 보면. 그 IT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상승했고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뭐 오르긴 올랐지만 한 4% 정도 뭐 구글, 메타, 넷플릭스가 들어있는 섹터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그 해석은 이제 결정은 AI가 하지만 해석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다 그쵸. 보니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보다 보면 음.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던 IT 섹터에 대한 선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경기 둔화 우려로 상승폭이 조금 낮았던 그런 섹터들, 뭐 산업이나 소재 업종 섹터들에 대한 그 AI 모델이 선호를 좀 더 보이는 6월 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 저희 모델들 판단 결과 보면 음.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열 국면에 들어간 이제 섹터들에서는 음. 조금씩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도 발견이 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참고해 보실만 하고 그리고 화면 이제 우하단에 보면은 경기 이번 달에 방어. 저희 모델이 선정 안 한 경기 방어 섹터 같은 음.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6월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하고 경기 방어 섹터의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던 한 음.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네. 뭐 ETF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동안 좋았던 IT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관련한 기업들로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네. AI를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민감주 안에서 산업재나 소재 관련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워낙에 이제 기업들을 뭐 보잉이나 로키드마트 알고는 있지만 투자를 많이 하시지는 않으셔가지고 근데 네. 이제 AI도 그렇고 시장에서 흐름도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투자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 사실 이제 보잉, 로키드 마틴 뭐 나머지 석유화학, 철강 종목들 하나씩 직접 투자하시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공부 네. 많이 하셔야 돼서. 그래서 그때는 지금 보시는 요건 저희 회사 ETF 아닙니다. 요거는 그 스파이더, 스테이스위에서 나온 ETF들, 섹터 ETF인데 음. 섹터 ETF로 한번 먼저 조금 경험해 보시고 천천히 이제 개별 종목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연결했을 때 AI가 엔비디아를 팔았다 해서 아니 네. 엔비디아를 왜 팔아 그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고 안 올랐던 네. 종목들 특히나 이제 민감 섹터 안에서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불마켓 안에서 섹터 이야기 오늘 혹시 못하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오늘 못한 이야기는 인플레이션 이야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 이야기. 음. 네, 한 2, 3분만 좀 할 수 있으면 네. 결국은 이제 이 섹터 판단 혹은 뭐 경기 그 방향성 전부 다 사실 연결되는 게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시장의 불안감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거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사실 가장 큰 이제 그 화두 하나 시장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약간 다시 또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 이야기로 이제 시장이 그 매몰될 가능성이 충분히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지금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그 내년 6월 기준, 1년 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1년 뒤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6월에 원래 예상 금리가 한 3.5% 언저리였어요. 미국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1.5%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연준도 매파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고착화돼 있다. 영어로 뭐 스티키하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점착성이 높다. 어려운 단어도 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생각보다 안 그쵸. 내려간다라는 것 때문에 음. 현재는 지금 내년 6월 기준에 그 연준 금리 예상치가 한 4.5%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내년도 금리 내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네. 정말로 이제 고금리가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IT 섹터가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보통 이제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오냐면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만약 정말로 금리가 정말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들 혹은 이제 그 퀄리티가 좋은 대체재료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멀리 홍콩에서 이른 아침에 함께 이제 불마켓 쪽에서 어떤 섹터가 지금 AI가 선택을 하고 있는 섹터인지까지 또 자세하게 확인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함께 했습니다. 법인장님 고맙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자유로 무섭다고요? 자유로에서 본 것 같아. 정프로 누나, 정프로 누나가 아니고요. 저는 여도원입니다. 잘 어울리나요? 약간 잠깐 쓰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쓰고 있어도 화면 잘 보이거든요. 왜곡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자,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면 알죠. 네. 오늘 주시장은 지난 금요일에서 이틀째 쉬었잖아요. 네.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경 얘기 빼놓고 예쁘다는 얘기 빼놓고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지도 그렇다고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홍보할 거 있어 홍보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때문에? 홍보할 게 없어요 오늘요. 참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급히 얘기를 해갖고 네. 어저께 권동 부장이랑 이지한 대표 제가 전화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한번 엮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엮어요? 그래갖고 7월 달에 한번 뭐라도 네. 한번 하기로 세미를 한번 하기로. 아, 그래요? 다 같이 다 결정되면. 같이? 네, 결정되면. 네. 잘하셨어요. 어저께 또 크게 또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아침 꼭 보시라.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왜 오늘 분위기가 좋으냐면 엔비디아랑 테슬라 때문이잖아요. 주가 지수별로 관심도 없어요. 테슬라가 3, 4%, 5%까지 올라가고 네. 엔비디아 사장채 효과 가니까 뭔 일이야. 뭐 이렇게 관심 계실 텐데요. 저는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오늘 뭐 펀더멘탈 얘기하거나 새로운 뉴스 엔비디아는 테슬라는 좀 있어요. 엔비디아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 텐데요. 오늘 보면 테슬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섹터별로 보면 일단요. 오늘 이미 소비자가 좀 올랐는데 이건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지금 오늘 5.34%나 올라갔고요. 나머지 올라간 거는 호텔, 카지노, 그죠? 그리고 건설업체들, 건설은 또 우리 여돈 대표가 또 주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건설업체 풀투그룹, 디아홀튼, 네. 홀트 맞죠? 또 디아홀튼, 그리고 레나 이런 게 다 그렇게 했고 MG메터, 그리고 엑스피아드 호텔 영어 이 부킹이잖아요. 익스피디아? 그런 예약 쪽이 사이트. 되겠고요. 반스는 VFC는 지난 주말에 이제 실적 나온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예외가 되겠고 나머지는 카지노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런 것들이 했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끌고 올라갔고 나머지는 52주 최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5%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 신기록을 52주입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네. 오른쪽 거 같이는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라나 수상이라나 뭐인데 이분이 이제 멜라닌가 저 이름 보고 왔는데 또 까먹었는데 이분이 이태리 대통령 수상인데요. 혹시 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는 이분 잘 모르죠. 근데 이 영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보시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어떻게 검색하냐면 유튜브에다가 일론 머스크 아니면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태리 프라임 미니스터 허그 한다 했죠. 네. 허그 일론 머스크 하면 영상이 많이 돌아왔다 할 텐데요. 딱 보시는 느낌이 지금 이 장면인데 완전 이 분이 그냥 소녀예요. 소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BTS의 뭐 최고 있죠. RM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고 완전히 광팬이 돼갖고 완전히 너무 반기는 그런 표정입니다. 지금 이 표정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이 모든 사람이 결국 세컨드 기어 팩토리죠. 유럽에 베를린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기어 팩토리를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유럽 이런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오늘 또 보면 인도. 네, 우리 또 누구야? 저기 프라임 미니스터 모디도 또 만날 예정이 또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포드나 리비안. GM에서 리비안도 또 테슬라 차지. 슈퍼차저가 이제 뭐 거의 공식이 되는 네. 분위기네요. 거기다가 또 지금 보시면 현대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요? 테슬라 현대는 어저께 현대 미국 법인장 뭐 그런 분이 얘기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네. 현대 거를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에 끼면 속도가 느려진대요, 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전 속도가요? 뭐 현대 거가 뭐 볼트가 높은 모양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죠.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고민하고 있다니까 네. 고민을 계속 하셔야죠. 뭐. 근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박이죠, 한마디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생태계를 진짜 만든다라고 하죠. 그거를 어떻게 참 선구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게 나와 있다고 보고 네네. 있고요. 엔비디아는 뭐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주주 한번 여기 한번 일본 쳐보세요. 많죠. 엔비디아 한 주라도 손들어주세요. 갖고 계신 분 한번 뭐 일본을 치시던 네. 뭐 나 주주라고 한번 선언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엔비디아 주주분들 네. 모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 엔비디아 올라서 너무 좋다. 아니 뭐 좋든 안 좋건 내가 엔비디아 주주라고 주주 뭐 0.1주도 상관없어요. 네. 0.1주라도 갖고 계신 분 한번 여기 1번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네. 많은지. 제가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S&P 500 그런 것들 지수가 나 AFL도 많죠. 그렇지만 올해 대표적인 순매수는 그거고 최근에는 많이 한 달 사이에는 오히려 순매도에 지금 2위로 들어가 있는 게 네. 엔비디아 엄청 많으시잖아요. 나만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0.1주만 계시더라도 지금 네네. 치시면 돼요. 아,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좋아. 박제할 게 났습니다. 박제. 어떤 걸 박제할까요? 목표 주가 아니면은 뭐 목표 주가 정도는 아무것도. 목표 주가는 이 친구가 소심해 갖고 네. 에버코어에서 550달러. 550달러 올려놨어요. 그건 소심하게 올렸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면 전부 다 오늘 마켓워치 사이트를 다운시켜야 돼요. 마켓워치에 들어가시면 이제 홈페이지 딱 일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아까 새벽까지는 일면이요. 제일 탑이었고요. 지금 네. 약간 오른쪽 내려가 있는데요. 시가총 1위를 가시겠답니다. 지금요. 누구 목표예요? 아니면 에버코어의 전망이에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엔비디아가 지금 550달러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팀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근데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확산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우리 빙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하죠. 한국말로. 네. 빙산의 일각에 터치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갖고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게 그거죠. 여기죠. 지금 생성형 AI라는 빙산에 just at the very tip 아주 시작뿐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이제 초기다. 네, 이제 그래서 개화 단계. 이제 돈 벌 준비만 하는 건데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1조 달러 들어갔는데 네. 앞으로 이제 3조 달러 이상 가서 애플도 예측을 되는 것이다. 언제? 수년 내. 수년 내. 네, 수년 내죠. 그럼 지금도 엔비디아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박제를 해두라는 거가 이게 지금 만약 1조 안 되면 달러니까. 이분한테 항의 편지를 엄청 쓰셔야 돼요. 예. 자, 마켓워치. 네, 마켓워치에 헤드라인에 기사입니다. 마켓워치. 나온 예. 에버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과대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제가 네. 그 구글에서 바로 돌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색하지만 괜히 이런 오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얘기했다가 번역 틀리면 혼나잖아요. 네. 이건 그냥 그 인공지능 그 구글에 돌린 건데요. 하여튼 현실이냐 이게 아니냐 과대한 거냐 이런 상상의 논쟁이 촉발하는 건데 이 AI의 완전한 잠재력이요.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매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생성적 생산적? 그 제너레이티죠. 생성형? 생성형 AI의 빙산의 일각에 부과하는 결연을 가지고 네.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0.1짜리 갖고 계신 분은 뭐 한번 갖고 와 보시죠.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쭉 정리해봤고요. 오늘 금융시장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흥분한 건지 끝내고 네. 많은 분들 차분하게. 좋아하시는 얘기 먼저 해드렸고요. 금리는 오늘 약간 소폭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는 이제 보합이죠. 달러는 보합에서 그 달러 인덱스는 102, 103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또 내려가야 되는데 좀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또 일본 엔화가 또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달러가 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건 툭 떠 내려가기 원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금값은 조금 더 저는 모르겠어요. 금값은 1,930달러, 40달러, 50달러 그 언저리에서 이것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금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정도가 70달러 초반. 했는데 유가는 여하튼 어저께 결국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또 일본은 뭐 엄청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어저께도 뭐 대출금리 또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내렸거든요. 그럼 뭐 몇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뭐 잘 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 되고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또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또 소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나면서 어저께 오늘 나이키나 이런 것들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설왕설래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그런 것들은 오늘 재미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앞서서 페덱스 실적 발표 제가 체크를 했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포캐스트 안 좋았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예상 전망치도 제가 자세히 안 보고 왔는데 예상치도 하회하고. 그러면서 오늘 좀 주가 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특징적인 기업들 이 종목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좋은 트랜스타임. 네, 아니 그럼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까먹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트랜스타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회사예요. 네. 좋은 회사라서 계속 이제 알고 계시라 얘기죠. 그래서 저희 미국 주식이 답이다에도 책이 한 2번 정도 소개됐던 네. 주식이에요. 어떤 사상 다시 손만 뻗으면 사상 체육가. 오늘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이거 뻗으면 사상 체육가로 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SCI 글로벌 1,500개라는 지수가 있어요. 1,5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형주만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가 아니라. 이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에요. 매년 주가 올라갔던 주식은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타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매년 올랐다. 그러니까 그 연으로 따졌을 때. 네네네네. 1,500개 글로벌 1,500개 주식 중에서 이렇게 있겠고요. 미국의 이제 오하이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회사가 되겠고요. 이런 거죠. 이게 상업 항공만 자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미국 군대, 전 세계 군대, 그리고 일본 항공 제조업체, 애프터마켓, 그 AS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현대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 물론 긴급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타이어가 펑크 난다 그러면 오잖아요. 뭐 서비스 안 오지만 웬만한 자동차 고장 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실어 가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실어 가기 쉽지 않잖아요. 뭐 실어 가죠? 어떻게 실어 가요? 그냥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건 있겠지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아니 현지 사이트에 와서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마진은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 왜냐하면 거의 독과점적이잖아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물이 샌다 그러면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회사도 단점이 있어요. 멀티플이 좀 비쌉니다 지금. 멀티플. 그건 왜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독과점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건 1월 이후에요.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목표주를 상향시켰어요. 이게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00도 있어요.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리 $1,000 최고가 되겠고요. 오늘 한 2개 정도 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저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악을 잘 들을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소 부사장은 좋아하죠. 클래식 이런 거 좋아하는데 스포티파이 아시잖아요. 스포티파이 그 음원 유통 스트리밍. 네, 그렇죠. 이제 스웨덴에서 나온 거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멜론이라는 게 워낙 예전부터 스마트폰 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워낙 꽉 잡고 있는데 해외는 약간 다르죠. 스웨덴에서 기반해갖고 전 세계에 있고 미국에서 10대들이 뭐 70%가 사용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원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하는 거가 팟캐스트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팟캐스트의 사람들의 구독 그리고 팟캐스트에 AI 팟캐스트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의 멘트 인기 DJ 전 세계 인기 DJ 하면 뭐 수천만 명의 그 구독자가 갖고 있는 거 이 친구들이 매일 방송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듣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서 토종 음악 서비스 등등등 다 하고 있는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압도적이다. 이게 보시면 우리 먼슬리 액티브 유저요. 월간 사용자 수.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듣고 무료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료로도 듣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5억 1,700만 명이 지금 6월 말 현재. 그러니까 전년 동기 22.7%나 늘어났고요. 신기하네요. 유료 구독자죠. 유료.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안 듣는다.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에 할 게 많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음악 좋아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제가 화두를 전달드리는 건데 유료 구독자요. 유료 구독자가 2억 2,900만 명에서 또 금년 6월 결산 6월 기준으로 보면 25.8%가 늘어났고요. 오늘 또 갖고 온 이유가 블룸버그를 보면 슈피리엄인가 슈퍼랑 프리미엄을 합친 말을 또 하나 개발해 갔어. 이게 연말에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음원은 잘 모르겠는데 음원 손실을 최시한 거가 하이파이머 음원이 있대요. 하이파이 음원이 지금 애플을 하고 있는데 하이파이 음원을 하고 요즘 인기 있는 거가 저는 이제 책을 눈 때문에 잘 못 읽는데 오디오북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디오북이 엄청나게 요즘에 들어간대요. 여기도 오디오북. 그래서 얘네가 슈프리미엄인가라는 거를 이번에 출시해요. 그 새로운 가격, 그 유료 프리미엄 가격자를.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투자 의견 보세요. 네. 올해 4월 이후 실적 발표이면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와,
신기하네요. 이거 신기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니 신기해서. 저는 사실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련 시장이 이렇게 네. 좀 하향 추세를 밟을 줄 네, 알았는데 저도요, 저도. 이렇게 네. 커지다니 그래서 신기해요. 지난번 엊그저께 우리 안동 인사가 얘기하길래 부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부사장님은 워낙 애플 뮤직을 듣던 사람이 예전부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단독이나 마찬가지 처음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독? 네. 트리하우스 푸드라는 건 저도 몰랐던 회사입니다 지금. 무슨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또 올해부터 관심이 있는데 딱 이해하시면 가성비죠, 가성비. 좀 최근에 또 가성비템이 많이들 소비가 되죠.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커크랜드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그 생수요? 생수의 커크랜드 PB 제품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있고 애플에도 있고 다 있고 그 월마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PB 제품의 전문 업체예요. 근데 이 PB 제품에 물론 그 미국의 미국 코스트코의 그런 그 토마토 케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크라프트하인즈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왜 더 싸게 파냐고 항상 뭐라고 농담 삼아 하는 건데 여하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커크랜드 제품의 또 상당부를 얘네가 갖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있죠. 커크랜드 제품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공장이 허접한 공장이 아니라 그런 뭐 제너럴 밀스나 크라프트하인즈, 캠프웰 등 기존 생산업체에서 약간 경쟁이 떨어진 거 있죠.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제품, 그 기술, 그 제품력 그대로 만들어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좋은 회사죠. 그래서 작년까지 이게 크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투자기 올라가고 뭐 비주가 올라가는. 이건 한번 저도 한번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하는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리하우스 푸드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고요. 오늘도 월가에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의 이제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 또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장을 눈을 가리고 보네 하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이 편광렌즈 때문에 이 선글라스를 써도 시장이 전혀 왜곡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운조 커피 한 잔 쭉 드시고요. 저는 이게 십전대보탕처럼 마십니다. 한약보다 더 몸에 좋은 우리 운조 커피와 함께.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할까? 어디 광고 회사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